뭐 우리가 살아가다 보면 좀 더 좋은 기회, 좀 더 나아지고 싶은 그런 마음들은 항상 갖죠. 근데 그런 좀 더 괜찮은 기회, 좀 더 나아지는 그런 모습들은 금방 오지 않는다라는 거죠. 우리가 바라는 것들을 좀 더 빨리, 좀 더 서둘러서 얻고 싶어 하는 마음은 분명히 있습니다. 근데 그게 그렇게 빨리 금세 오지 않는다라는 걸 인정해야 될 것 같습니다. 시간이 꽤 오래 걸린다라는 걸 받아들이면 그래도 긴 호흡에서 멀리 내다보면서 마음을 먹을 수 있습니다. 오늘, 내일, 이번 주, 다음 주 뭐가 될 거다라고 생각하면 조급해질 수 없죠. 밖에 없죠. 근데 저 같은 사람도 마찬가지죠. 좀 속도를 좀 더 늦추는 법을 배워야 될 것 같습니다. 좀 더 빨리 버스를 타겠다고, 좀 더 빨리 도착하겠다고 서두르는 모습이 제 안에 아직도 남아 있습니다. 이게 잘 안 바뀌죠. 근데 앞으로 5년, 10년, 20년이라고 하는 시간을 두고 서서히 저의 속도를 좀 줄여볼 생각입니다. 그래야지만이 조금 더 주변을 둘러보지 않겠습니까? 너무 앞만 보고 지내다 보면 옆이 안 보일 수 있는 거죠. 뭔가를 좀 다듬어 가고 챙겨 가려면 아니 그래도 관찰하는, 주변이 어떻게 가고 있는지를 조금은 관심을 가질 필요가 있다라는 말씀을 드리는 거죠. 그저 그냥 되는 거 없죠. 시간 걸리죠. 근데 그 시간 걸리는 걸 못 기다리면 원하는 걸 얻을 가능성보다 잃어버릴 가능성이 크죠. 서두르고 조급하게 만들고 빨리 뭔가를 하게끔 만드는 건 누굽니까? 가짜, 사기꾼, 조작꾼, 업자들이죠. 그들은 사람들에게 조바심을 얘기합니다. 지금 아니면 기회가 없습니다. 이건 당신에게만 오는 기회인데 그 기회는 금방 지나갑니다. 이런 식으로 조급하게 만들어서 사기치는 거죠. 뒤통치는 거죠. 뭐 이렇게 이런 일들이 도처에서 벌어지고 있죠. 사기가 너무 많이 벌어진다라는 거죠. 사기꾼들이 너무 많다. 현재 대한민국은 사기꾼 공화국이 되어버렸다. 왜 그러겠습니까? 사기를 쳐도 남을 뒤통쳐도 그렇게 처벌을 받지 않는 세상이 돼서 그런 거죠. 이러다 보면 나중에 또 무슨 일이 생길까요? 개인 간의 복수가 창궐하겠죠. 이번에 전세 사기를 당한 매우 젊은이들이 무슨 결정을 하겠습니까? 그 전세를 준 그 사기꾼들, 양아치들, 정관 변호사들 사서 몇 억에 수십억의 그 빚을 나 몰라라고 그냥 떠넘기려고 하는 그런 이들을 두고 그냥 내버려 둘까요? 법이 제대로 처벌 안 하면 나중에 그 개인들이 가서 그 사람들을 해할지도 모른다는 생각도 들죠. 저는 개인적으로는 그렇게 해서 만약에 살인이 벌어지고 잔혹한 일이 생겨도 정상 참작 해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왜? 피 같은 돈을 그 청년들의 전세금을 사기쳐가지고 나 몰라라고 한 그들은 그 청년들에게 경제적인 살인을 한 살인마들이기 때문인 거죠. 그런 이들에게, 사기꾼들에게 처벌을 대폭 강화해서 10년, 20년, 30년 종신형, 1억 이상, 1억 이상 사기치면 그냥 1억에 10억 때려야 되는 거예요. 10년 때려야 되는 거죠. 그렇게 10억 이상이다 그러면 그냥 종신형. 이렇게 해야 절대로 그런 짓거리를 안 하죠. 그런데 너무 많은 짓거리들을 해왔던 거죠. 그 때문에 대한민국이 사기꾼 공화국이 돼버린 거죠. 지금도 유튜브 틀면 뭐 경제적인 자유 얘기하고 뭐 스마트 스토어 해라, 온라인 뭐 온라인 셀러 해가지고 수십억 번다 그러고 부동산하고 주식하면 돈 번다 그러고 뭐 수시로 뭐 정권방 리딩방에서 돈 벌게 해주겠다, 하루에 뭐 50만 원 100만 원씩 벌게 해줍니다 뭐 이러면서 계속 연락 와요. 심하죠. 되게 심합니다. 이게 무슨 나라인가 싶을 정도로 이러고 있죠. 지금 또 뭐 물가 상승하니까 또 어떤 개소리를 하냐면 인플레이션이 내 집 마련의 기회가 된답니다. 금리 상승으로 대출 부담은 문제인데 뭐 인플레이션으로 이자율이 올라가면 집값도 올라간다 뭐 이런 얘기를 합니다. 무슨 얘기예요? 말도 안 되는 소리죠. 말도 안 되는 소리죠. 금리가 올라가면 집값이 올라갑니까? 떨어지죠. 근데 그냥 아무 말을 다 갖다 붙여가지고 저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죠. 뭐 무슨 연구소 소장이라 그러는데 그냥 사기꾼들이죠. 개 양아치들이죠. 금리가 높으니까 그러니까 집을 사야 된다. 더 높아지기 전에 무주택자는 집을 사야 된다. 왜냐? 집이 없으니까. 그냥 어처구니 없는 얘기를 막 하죠. 지금 미국 금리
기준금리 인상해가지고 연말에 주택담보대출이 8%, 10%뭐 이런 얘기 나오고 있는 상황에 뭐 어쩌자는 거죠. 저런 말도 안 되는 소리를 교수라고 하고 또 그걸 또 언론에 또 올려주고 있고 뭐 이러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런 그냥 사방을 둘러보면 다 사기천진 이 나라에서 사기를 안 당하고 산다라는 게 참 쉽지 않은 거죠. 오죽하면 뭐라고 얘기하냐면 채무 불이행 대한민국은 사기꾼 공화국이랍니다. 사기꾼 공화국. 이게 현실입니다. 이게 현실. 어처구니가 없죠. 뭐 이래저래 뭐 빚을 안 갚고 배째는 뭐 이런 사람들이 엄청나게 많다라는 거죠. 뭐 꽤나 어렵죠. 꽤나 삶을 참 잘 지켜나가려고 하면 참 너무 어려운 거죠. 현재 뭐 사기는 남장사라 그러고 뭐 그러다 보니까는 사기쳐서 이렇게 깜빵 들어갔다 나온 이들이 또 사기치는 재범률이 40%가 넘습니다. 40%가 너무 심한 거죠. 한탕 하려고 사기치는 이들이 너무 많다는 거죠. 사기죄로 처벌받은 5명 중에 2명이 다시 사기친다라는 거죠. 사기 범죄를 줄이기 위해서는 사기 피해 금액 회수를 강제로 해서 회수율을 높이거나 사기에 대한 형량을 높이는 방법밖에 없다는 거죠. 사기에 대한 국가의 칼날이 무디죠. 수사당국은 사기 피해 금액의 1억 원 미만은 원칙적으로 구속 수사를 안 한답니다. 그리고 법원의 형량도 안 높답니다. 사기죄 형량은 최대가 징역 10년이고 2천만 원 벌금입니다. 빼돌린 금액이 50억 이상이 돼야 징역 5년 이상을 선고한답니다. 50억. 어처구니가 없죠. 어처구니가. 그러면 뭐 한 10억 되면 징역 얼마 되겠습니까? 한 1년 삽니까? 어처구니가 없는 거죠. 어처구니가. 제2의 조이팔이라고 불리는 이가 1조 원대의 유사수신 혐의로 징역 15년을 받았대요. 그가 15년 교도살이로 챙긴 돈이 666억 원이래요. 어이가 없죠. 어이가 없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피해당한 피해자들은 대부분 돈을 돌려받지 못하는 거죠. 사기범들 입장에서는 50억 가로채고 5년 살고 나면 연봉이 10억짜리래요. 그리고 사기 피해자들이 피해액을 회수 못하는 비율이 2014년에 91%, 2016년에 83%인 거죠. 100만 원 사기 당하면 회수하는 금액이 20만 원도 안 된다라는 거죠. 대한민국 사기꾼 공화국입니다. 아니 50억 가로채고 5년 살고 나오면 10억짜리 일을 하는 셈이다 라는 얘기가 어처구니가 없죠. 그게 현실인 거죠. 그게 현실인 거죠. 사기 피해자가 피해 금액을 돌려받기 위해서는 형사소송과 별개로 민사소송을 따로 제기해서 손해를 배상받아야 되죠. 근데 민사는 그 강제 집행을 통해서 범죄 피해 재산 추적이 형사보다 더 어렵죠. 승소해도 사기 범죄자가 이미 타인 명의로 은닉하거나 해외로 빼돌린 경우에는 회수할 방법이 사실상 없죠. 씁쓸하죠. 오랜 법정 다툼을 벌려야 되고 또 회수도 쉽지 않죠. 이게 현실이라는 거죠. 이게 현실인 거죠. 사기 범죄를 막으려면 피해액을 확실하게 회수해가지고 피해자들에게 돌려주는 제도 장치가 필요하죠. 근데 강제할 수 있는 수단이 현재는 없죠. 없습니다. 특정 사기 범죄로 취득한 재산을 뭐 피해자들에게 뭐 돌려줄 수 있게끔 뭐 국가가 몰수 추징하는 뭐 이런 것들이 있다고 하는데 조금 두고 봐야 될 거죠. 예. 참 뭐 어떻게 될지 좀 두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사기 범죄에 대한 형량이 꽤 많이 높아져야 되죠. 지금 이대로 놔두면 안 된다라는 거죠.
50억 가로채고 5년 살고 나온다. 이게 말이 되냐라는 거죠. 아무쪼록 사회공공화국에 사기 범죄가 줄어들길 바랄 뿐입니다. 이상입니다.